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신축월의 출생 월별 운세와 사건, 사고, 관제 구설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월 5일부터 절기상 소환에 해당하고 이때부터 신축월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올해가 신축년인데요. 이 신축년은 내년 2월 4일 입춘이 오기 전까지가 신축년이고 내년 2월 4일부터 이민년으로 바뀌는데요. 자, 내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신축년 신축월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술축미 중에서 축토가 겹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주상의 천간과 지지의 그 모형에 따라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천간의 변화는 병화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분들, 또한 병화나 을목일간이 아니더라도 사주 천간에 병화와 을목이 있으면 바로 천간에 병신합이 거듭되기 때문에 신축년의 병신합, 신축월의 병신합,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년의 을신충, 그 다음에 신축월의 을신충, 겹충을 하게 되지요. 그럼 이제 병신합과 을신충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70%가 되고 긍정적인 요소가 약 30%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지는 어떻습니까? 더 큰 변화가 일어나지요. 특히 진술축미 중에서 2개 이상 있는 분, 토가 2개 이상 있는 분, 특히 월지나 일지에 토가 있을 때는 그 작용력이 커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축술미 3형입니다. 그 다음에 축술형, 그 다음에 축미충. 자, 그래서 이제 축토가 오게 되면 축술미 3형, 축술형, 축미 이렇게 이 진술축미는 지장간의 충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건, 사고, 관제 구설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사주에 오화가 있는 분들, 특히 월지나 일지에 오화가 있는 분들은 축토가 오면은 축오 원진을 거듭 짜게 되지요. 연운과 월운에서. 축오는 원진도 되고 탕화살도 되고 기문도 되고, 그래서 작용력이 크기 때문에 감정기복, 심리기복, 신세비관, 우울증 이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주원국에 진토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축년, 신축월이 오게 되면 축진파를 거듭 짜게 되지요. 축진파가 발생하면 대체적으로 90%에서 100% 부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연, 월, 일, 시 어디에서 그 축진파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을 정확히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술축미에 의해서 부작용이 보통 70%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고라고 하죠. 지장간에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진술축이라든가 축미충에서. 자, 이렇게 지장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작용을 발견하고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 액땜이라든가 개운법을 사전에 준비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건 관제 구설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축년 신축월이 되면 건강이 문제가 됩니다. 왜? 토에 대한 건강. 그러니까 위장, 소화기 계통은 내과에 가서 위내시경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내시경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토가 2개, 3개 이상인 분들은 토국수를 하게 되지요. 이 연운과 월운과 사주 원국과
이렇게 토가 많게 되면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수에 대한 건강, 바로 신장, 방광, 자궁, 비뇨기 계통, 여기도 건강검진이나 내과 검사를 철저히 받는 게 좋습니다. 자, 특히 이제 사주에 목화 기운이 강한 사람은 신축월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신축월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금수 기운이 강하거나 특히 수 기운이 강한 사람, 이것은 축오원진, 그 다음에 탕화살이 작용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편집증이라든가 다소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불화라든가 자녀와의 이 불화가 깊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5일부터 2022년 1월 5일 소환부터 2월 4일까지 이 신축월에는 이사라든가 개업이라든가 어떤 장거리 여행이라든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금전거래 등의 큰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이사를 해야 된다. 개업을 해야 된다. 여행 스케줄이 있다. 계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애경사, 결혼식이라든가 팔순잔치라든가 돌이라든가 반드시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은인자중에서 아주 간소하게, 너무 장황하게 떠벌리지 말고 아주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특히 이 신축월에는 개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장 오픈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월에는 오픈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특기와 노하우가 출중하다. 그러면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남보다 뛰어난 노하우가 없이 사주 카페를 연다, 건강찻집을 연다, 음식점을 개업한다, 프랜차이즈를 한다, 10중 8구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축월은 수축이 됩니다. 4, 5, 2월에는 팽창이 되지만, 그래서 축월에는 잘 참았다가 인월, 2월 4일 입춘이 오는 이민월부터 오픈, 확장, 직장을 옮긴다라든가 변화 변동은 이민월이나 계묘월에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서도 특히 허리 디스크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이런 소화기 계통은 반드시 건강 체크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 사주 명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 사고, 관제 구설수가 발생하고 어떻게 이 부작용이 얼마나 큰가. 똑같은 진술 충미가 있어도 부작용이 큰 분이 있고 부작용이 적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 오늘 주제가 출생 월별, 개인별로 신축월의 운세는 어떤가? 대학교 평점을 따지듯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 이 평점으로 출생한 월별 운세도 일단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운법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자, 진술 축미월 출생자는 축술미, 사명, 축술형, 축미충, 축진파. 자, 물론 이제 사주에 술미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이 작용을 하는데요. 형충파에서 이 부작용도 있지만 개운법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사주에 2개, 3개, 4개, 5개 있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의 사주 명식이 예문 사주가 하나 있고 우측에 예문 사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 사주부터, 자, 토가 진토, 축토, 미토, 진토. 자, 토가 4개가 있지요. 그러면 올해 신축년, 그 다음에 1월 5일부터 신축월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대운도 개미대운, 미토. 이렇게 되면 토가 원국에 4개, 대운에 하나,
세운에 하나, 월운에 하나, 총 7개가 동시에 작용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 토충은 진술충 및 토충은 붕충이라고 하죠. 같은 오행, 토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친구끼리의 가벼운 싸움이다. 그래서 이 충미충이라든가 진술충은 충으로 보지 않는다. 단 지장간의 충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지장간의 충미충을 하게 되면 금목상쟁, 수화상쟁, 이 지장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지장간을 해석을 정확히 해서 맞춤형으로 개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축년에 축토가 오게 되면 우선 축진파가 작용을 하죠. 축토와 진토가 축진파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연에서 이 축토가 연지와 축진파를 하게 되면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왜? 조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 물론 축진파는 계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장간의 을목이라든가 이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상 이럴 때는 이제 축진파를 연지에서 축진파를 할 때는 조상의 제사라든가 조상의 산소라든가 본인이 태어났던 본주본산 자신이 최초의 고향에 가서 이 조상 축원이라든가 영혼 제도라든가 이렇게 산소라든가 이렇게 조상을 잘 돌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축진파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토끼리의 충에는 건강상 위장 소화기 계통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위염이라든가 위축성 위염, 장생피화상, 이게 이제 관리를 안 하면 위암까지 가기 때문에 토가 2개, 3개 이상인 사람은 항상 위염을 깔고 달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축진파는 지장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을신충입니다. 축진파라는 건 금목상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금은 비경겁제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을목은 이 사주에서 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비경과 편제, 비경겁제와 편제, 정제, 재성의 힘의 세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이 더 센가 목이 더 센가 이 원국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주 원국에 이 신금이 축중 신금의 사령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신금이 축중 신금의 사령을 하고 있으면 약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목을 보겠습니다. 이 간목이라든가 을목, 편제, 금일간의 간목이나 을목은 정제, 편제지요. 자, 간목의 통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간목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진중 을목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미중 을목의 뿌리가 내리고 있지요. 좀 약하지만 중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진중 을목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9일간 머물고 중기는 3일간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간목은 진토, 촉촉한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지장간에 3개의 통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약한 게 아니죠. 언뜻 보면 목생화, 목극토로 고립된 형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합니다. 그러면 진축파, 신축월이나 신축년이 진축파가 되게 되면은 금목상쟁에서 목이 상하지가 않는다. 금목상쟁이면은 이 금이 도끼가 을목 나무를 패는 격이죠. 예, 낫으로 싹을 잘려는 형국인데 싹이 잘려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재성이죠. 재성은 건강에서 목 건강입니다. 목 건강이면 뭐 편두통이라든가 신경성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담이라든가 여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을목을 육친으로 보면은 재성, 배우자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여자로 말하면 친정 어머니도 되지요.
그러니까 축진파를 해서는 배우자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재물, 그 다음에 아버지라든가 그 다음에 시어머니, 여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토가 왔을 때, 신축년 신축월에 축토가 왔을 때 축진파를 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겠느냐. 이러한 경우는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서 금과 목에 힘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갑진이 아니라 여기가 갑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는 지금 진토와 을목이 있으니까 갑목이 손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진축파. 그런데 술토가 있으면 갑목이 뿌리를 못 내딛죠. 예, 술토 지장간에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근 투간 투출,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축진파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지장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진술충미를 어려워하게 생각합니다. 자, 진술충미를 알고 보면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렵게 가리키고 어렵게 해석하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축토가 오게 되면 축미충을 하게 되지. 축미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 오행으로, 건강은 오행으로 보기 때문에 축미충, 토충이기 때문에 위장 소화기라든가 신장 방광, 자궁 비뇨기는 일단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 지장간의 합충형 파해를 읽을 수 있어야 고수가 됩니다. 자, 축미충은 금목상쟁의 수화상쟁까지 됩니다. 첫 번째, 금목상쟁. 아까 축진파도 금목상쟁이었죠? 축미충도 금목상쟁입니다. 그러면 아까 금과 목은 각각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 설명을 해드렸죠. 두 번째, 이번에는 수화상쟁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수가 강한가 화가 강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나 임수, 수를 보겠습니다. 자, 임수가 있죠. 임수가 통근을 하고 있느냐. 자, 진중개수 통근을 하고 있고 축중개수 통근을 하고 있고 진중개수 통근을 하고 있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임수상관, 식신상관은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화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일간에 정하면 평관, 관성이 되죠. 자, 원국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의 통근 여부를 보겠습니다. 정화가 미중정화에, 미중정화면 여기 9일간 머물기 때문에 강합니다. 진술충미의 여기는 중기보다 3배 강합니다. 중기는 3일 머물지만 여기는 9일 머물기 때문에. 자, 미중정화에 통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수가 더 강하지요. 축미축을 하면은 수는 하나, 진중개수 둘, 셋, 네 개인데 정화는 원국에 하나, 그 다음에 미중정화 두 개지요. 4대 2다 파워가. 이렇게 되면 자, 정계충을 할 경우에는 정화가 꺼지진 않습니다. 왜? 대운을 봐야지. 대운이 지금 미토대운입니다. 만일에 대운이 해자축 대운이면 정화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는 열작용을 하지 않고 빛작용을 합니다. 왜냐? 사오미월이 아니라 축월이기 때문에 축월의 정화는 열작용을 하지 못한다. 빛작용을 할 때 정계충을 하면 이 정화는 꺼지질 않습니다. 정화가 뭡니까? 평관. 그러면 육친으로 자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업, 직장도 되고, 명예도 되고, 리더십도 되고, 그 다음에 건강으로는 시력도 되고, 심장도 되고, 혈관질환도 되고, 이런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쪽도 되죠. 다만 지금 수가 화보다 강하고 정이막으로, 정계충으로 이 정화가 조금 수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통근을 하고 있으나 약하기 때문에 정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축월에는, 신축월에는 정화에 대한 건강, 그 다음에 정화에 대한 육친적인 요소, 이 명예라든가 이런 쪽을 철저히 관리를 미리 하게 되면
이 정화가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계충을 해석을 못하니까 진술충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울 할 거 없습니다. 충미충은 금목상쟁인데 금이 강한가 목이 강한가 본인 사주에서 보면 되고 자녀 사주에서 정계충에서 수가 강한가 화가 강한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화가 이렇게 빛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사오비월에 출생하면 열로 작용한다. 이 빛으로 작용할 때는 정계충을 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빛은 물에 비치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오미월이면 이 개수가 꺼지죠. 개수. 네, 이게 증발을 하죠. 자, 이 진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미형이라 그러죠. 그러면 지장간의 정계충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미형이 될 때는 개수와 정화, 수와 상쟁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정계충. 정계충을 방금 전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진술충리가 와도 겁먹을 필요 없이 은인자중이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인월까지 거기서 펼치면 됩니다. 자, 우측사지 보겠습니다. 자, 좌측사지에 없었던 술토가 있죠. 그러면 신축년에 이 축토가 오게 되면 축술형을 짜게 됩니다. 축술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1차적으로는 역시 토끼리 형을 짜기 때문에 건강, 소화기 계통, 위염.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건강이고, 그 다음에 만일에 이렇게 이 축술형이나 축술미까지 되죠. 축술미 3형이 되죠. 그러니까 축술형도 되고 축미충도 되고 축술미 3형이 되죠.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는 신유술 방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술토의 작용력은 좀 약하다. 축술형을 해도 좀 약하다는 얘기죠. 왜? 이게 이제 방국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축술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 그대로 이 축토 지장간과 술토의 지장간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정계충이지. 정계충. 그러니까 1월 달에 신축월이 되면 이 사주는 정계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수가 강한가 화가 강한가를 간매해 보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개수가 신중임수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죠. 왜? 임수라는 것은 풍부한 수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식신이 하나가 있지만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식상이 강하다. 언변술이 능하다라는 겁니다. 식상을 활용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식신과 상관을. 예. 여기는 상관이 있고 신중 임수는 식신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식신은 연구, 개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 개발하고 공부하는 거고 이것은 활용하는 거죠. 새로운 아이템으로. 왜? 금수상관격이기 때문에 두뇌도 총명하고 그 새로운 아이템, 차별화된 아이템, 이게 이제 상관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개수는 약하지 않다. 왜? 지장간의 임수에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 이 사주에 화가 없지요. 화가 없습니다. 근데 화가 사주에 있으면서 고립된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일에 이 사주에 정화가 있는데 여기 정화가 있다. 신유가 아니라 정유년에 태어났다. 어떻게 됩니까? 이 정화는 이 정계충이라든가 이 수가 강하기 때문에 정화가 꺼지게 되지요. 그러면 정화가 뭡니까? 배우자라든가 건강에서 심장, 시력이라든가 정화, 관성이 크게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국에 어렴풋하게 통근을 못한 육친이나 통근을 못한 이러한 오행은 없는 게 낫다. 만일에 지금 이제 정계충을 하면 그래도 정화가 좀 약하지요. 개수보다는 화가 지장간에만 있기 때문에 지장간. 이럴 때는 축술 및 삼형을 짤 때는 정화에 대한 건강. 정화가 바로 심장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정화. 그 다음에 육친으로는 정관, 관성, 명예도 되지요. 예, 명예가 손상당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만일에 여자분의 사주라면 관성, 배우자에 해당하지요. 배우자. 남자라면 자녀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 사주가 남자라면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이라든가 직업도 되죠. 직업에 대한 왜? 정계충을 하기 때문에. 충미충은 정계충을 하기 때문에 정화가 약간 손상될 수가 있다. 자기의 직업에서 약간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자가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계충을 하게 되면 이게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정화가 손상을 당할 수가 있다. 다만 이렇게 암장돼 있게 되면 정계충을 해도 그 피해가 최소화로 막을 수가 있죠. 술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미형도 지장간에 어떻게 됩니까? 금목상쟁을 하죠. 그러면 술미형을 하게 되면은 금과 목의 동태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금이 강하죠. 금이 훨씬 강하죠. 신유술 반목에. 목은 어떻습니까? 목은 사주에 없는 무간무제 사주에 미중 을목만 있죠. 그러니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미중 을목입니다. 정화보다도 미중 을목이 왜? 여기 정화, 미중 정화는 여기 9일간 머물고 여기는 조금 약하죠. 술중 정화는 3일간 머무는 중기이기 때문에 약하지만 여기 정화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간사주지만 이 배우자는 약하지 않다. 명예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약하지가 않다. 왜? 정화가 두 개에다가 여기 미중 정화는 강합니다. 자, 반면에 을목이 약하지. 원국에 없고 지장간에 3일만 머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종자용 씨앗이기 때문에 요긴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재성이 뭡니까? 건강으로는 이렇게 금이 강할 때 목은 디스크라든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든가 뼈라든가 칼륨, 칼슘을 보충을 해야죠. 두 번째, 이 금금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육친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됩니까? 재성이 되죠. 이게 남자라면 이 사주가 재성, 아버지, 배우자, 재물, 돈이 되죠. 이 사주가 여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그 다음에 돈, 재물이 되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을목이 약하기 때문에 다만 이 사주가 지금 진술충미 대운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인인대운이지요. 그러면 이 대운이 또한 지장간도 보완을 해줍니다. 수생목을 해서 이 강한 인목이 이 사주에 와서 이 약한 이 을목에 도우미가 된다는 거죠. 후원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국에 그 재성이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많습니다. 무재사주가 재벌인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토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지요. 땅문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월세라든가 인세라든가 고정적인 수입, 유튜브 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입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운이 인묘진 사오미로 흐를 때는 요것을 계고가 돼서 충미충을 하게 되면 요게 계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미충을 하게 되면은 요 을목이 계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재물이 튀어나오죠. 이것을 계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술충을 하게 되면은 좋고 충미충을 하게 되면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충미충과 진술충을 하면은 겁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 왜? 이 술토가 진술충을 안 해주면은 이게 산이고 논이고 밭인데 이것이 논과 밭과 산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 농사를 하다가 몇 년, 5년, 10년 하면은 고추 농사도 하고, 야채 농사도 하고, 배추 농사도 하고, 이렇게 갈아엎어야 새롭게 지장간에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데, 진술충, 충미충을 하면 굉장히 겁을 내지. 단, 축술미사명, 축수령, 술미형, 축진파는 부정적인 게 70%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은인자중에 일게 좋습니다. 그래서 축술미 사명, 다만 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지가 축술미 사명이나 축수령이나 축진파가 되면 배우자 불화가 심해지지. 이게 월지는 뭡니까? 변화변동입니다. 월지의 축수령, 축술미 사명은 변화를 줘요.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하고. 시기의
축술미 사명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 자녀 자리죠. 예, 자녀 자리에 일단 축술미가 됐을 때는 자녀의 관리라든가 자녀로 인해서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 요소를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진술축면에 축술미, 축술형, 그 다음에 뭐 축미충, 술미형, 축진파 모든 것이 지장간 해석인데 힘의 균형, 힘의 원리, 통근, 투간, 투출을 해석을 못하면 지장간에 계속 이제 진술축미가 어려워지는데 제가 지금 분석했듯이 진술축미가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자, 신축월의 월별 운세 평점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월만 가지고 태어난 월만 가지고 단식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개인별로 종합 판단했을 때는 이 평점과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월지만 보고 신축월의 운세를 단식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자녀나 자월 출생이다. 월이. 그러면 신축월에 자축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평점은 A학점을 줄 수 있습니다. A학점. 단 사주에 목화 기운이 강하면서 자월생. 만약에 사주에 해자축 물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서 축토가 오면은 이것은 C학점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목화 기운이 강한 분들은 그 자월생이 신축월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축월은 어떨까요? 자, 축토가 신축월에 축이만 되면 조우에서 불리하죠. 이렇게 되면 학점이 C학점에서 D학점 정도로 시들시들한 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월생은 어떨까요? 축토가 오면 신축월이 오면 이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은 A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축토와 인목은 지장간에서 갑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신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게합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장간에서 본기, 중기, 여기가 모두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극토가 아니라 축생인으로 봐야 됩니다. 순환상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A, 못해도 B 플러스 이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묘. 자, 축월에 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격각이 되죠. 묘와 축 사이에는 진토라고 하는 게 중간에 이렇게 격각. 이럴 때는 학점은 C학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 월지가 축토가 있는데 신축월이 왔습니다. 축진파가 되죠. 이 축진파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이렇게 진토가 있는 분들, 이렇게 연과 시에 있으면 조금 낫습니다. 월과 일에 축토가 있는 분들, 이제 그 진토가 있는 분들이 진축파가 되면 일단 대체적으로 월지 일지는 배우자 자리라든가 일단 변화 변동에서 대단히 불리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진토가 월지 일지에 있는 분들은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다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월생은 C학점 정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사축은 가합이지요. 사유축 삼합 중에. 그런데 사화는 주역에서 육양이고 축토는 오음 일양이지. 자, 사화가 축토를 만나면 수축,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C학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화는 D학점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축년 신축월의 축토가 오화를 만나면 축오원진, 축오탕화, 축오기문 세 가지가 트리플로 부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신세비관, 우울증, 배우자 불화. 그래서 사주 원국에 특히 월지나 일지에 오화가 있는 분들은 다음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는 그야말로 배우자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심리 기복, 그 감정 기복, 신세 비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가 있는 경우는 뭐 B 플러스 정도에서 뭐 A까지 줄 수 있습니다. 왜? 자, 미토가 그 축월이 되면 조우가 맞지요. 이 따뜻한 계절에 태어났는데 축토가 조우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축미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미축을 하면 을목, 계고가 돼서 금은보화가 쏟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미토를 월지에 가진 미월생이 축토를 만나면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축토가 미를 만나면 긍정적이죠. 왜? 춥고 따뜻하지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는 따뜻하고, 이렇게 대운도 월지 축토인 사람이 미 대운이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발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B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미충이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축미충이 사람에 따라서는 사주 원국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고작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묘냐 계고냐, 요거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역시 D 정도 되죠. 신월생이면 양력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인데 왜 그럴까요? 자, 이 축월이나 축년이 오게 되면 이것은 인묘가 되죠. 신금은 천간으로 가면 경금, 이것이 인묘가 됩니다. 축이 오게 되면, 예, 요거 축토가 인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경금, 신금이 인묘가 되죠. 예, 인묘가 될 때는 은인자중하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는 을이다라고 한 달을 잘 넘기면 이민월에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갑답게, 을은 을답게 행동하면 아무 탈이 없다. 자, 유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유금은 B합점 정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금이 월지가 유월생이 축토가 오면 유축합이 되지요.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월지가 축토인 사람이 유금을 만나면 A 플러스가 됩니다. 축토, 월지가 축월생이 유금을 만나면 유축금이 되는데, 월지가 유월인 사람이 축월을 만나면 약간 여기 합은 되지만 약간 위축이 됩니다. 위축. 예. 자, 그 다음에 이 이렇게 술이 월지나 일지에 있는 분들 비약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축술형은 계고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형충파에서 축술형은 대체적으로 이 정화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이 정화를 극하기 때문에 정화, 명예손상이라든가 관, 배우자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여기에서 직장 내에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그래서 축술형일 짜는 경우 월일이나 이럴 경우에는 바로 마음 공부, 이런 사지 공부라든가 수행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수는 어떨까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B합점을 드리겠습니다. 왜? 해월인 사람이 축토를 만나게 되면 상생관계입니다. 해와 축은 상생관계다. 예, 지장 간의 관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해수는 이 해월생은 축토를 만나도 물론 사주원국의 목화가 강하다는 전제하입니다. 사주원국에 금수가 강한 해월생은 부정적이지요. 금수가 강하면 C합점이나 D합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별 사주 전체를 보면 B합점이 될 수도 있고 C, D합점이 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한 평점은 심산 원장의 개인적인 평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제 사주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5일부터 신축월은 크게 봤을 때는 해자축 3년이 정리가 됩니다. 해자축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이 가르마가 쳐집니다. 큰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해자축월이 이제 마지막이지요. 이것을 전목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에서는 진술충리가 30년 만에 한 번 오고, 세운에서는 3년 만에 한 번 오고, 월운에서 3달마다 옵니다. 이 전목운은 다양한 변화, 즉 변화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신축월을 앞둔 이런 전목운입니다.
너무 무리를 하지 마라. 그리고 개운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진술충미가 2개 이상 있는 분은 문제점이 있으면 병이 있으면 약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가 2-3개 이상 있는 분은 1월 5일 오기 전에 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한다라든가 임플란트를 한다라든가 치과 치료를 해서 약간의 피를 먼저 보면 액땜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과에 가서 김이나 점을 빼도 되고 간단한 쌍꺼풀 시술이라든가 이런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시술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한의원에 가서 뜸을 뜬다라든가 부항을 뜬다라든가 아니면 침을 맞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헌혈을 한다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 임시방편, 사건, 사고, 간제부설수를 일단 1월, 내년 1, 2월에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개운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진술충미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경거망동하거나 잘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할 거 막말을 하지 마라.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막말이나 쌍욕을 하지 마라. 험담을 하지 마라. 자녀 앞에서 남편을 흉을 본다라든가 배우자를 욕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건, 사고, 간제구설수가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죠. 집안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런 사주명리학 공부 아니면 명상 공부 아니면 단전호, 마음수행 공부, 인성 공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이 허한 사람은 불안한 사람은 내면의 질량과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을 갖추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진술충미에 이 축술형, 축술미 사명이 와도 절대 대자연에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겸허하고 겸손하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절대 탈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력 12월 1월 이럴 때 연말 연시에는 대체적으로 새해 운세를 많이 보죠. 가족들의 운세라든가 개인의 사주 운세라든가.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 이 가족의 운세는 아주 그 최고의 실력자에게 제값을 주고 정확하게 제대로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한번 보고 1년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자, 일단 연말연시가 돼가지고 이제 개인 사주 상담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 사주의 전체에 대한 종합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와 상담으로 워낙 바쁜 관계로 일단 상담을 신청하실 분은 우측 제 연락처가 있는데요. 동영상, 제 유튜브 모든 동영상에 우측 하단에 V자 표시, 제 유튜브 동영상 아래 제목 우측에 V자 표시를 클릭하시면 사주 상담 신청 방법이라든가 사주 상담 비용이라든가 교통 안내라든가 전화 상담이라든가 방문 상담이라든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연락처로 상담 신청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강의와 상담이 바쁜 관계로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 상담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진정한 카운셀러는, 진정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고통받고 고민 있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앞길이 막막한 이러한 내담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줘가지고 그야말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카운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심사론장에 2022년 1월 신축월의 출생월별 운세와 사건, 사고, 간제구설수의 작용력과 개운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심사론장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